네, 마지막으로 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유아평가는 챕터는 작지만 분량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평가가 바로 그 다음날의 교육과정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가가 예전에는 교사 중심의 평가였다면 이제는 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또 평가도 유아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 평가 부분은 놀이 실행 자료와 같이 이제 연관시키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를 보면은 유치원에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누리과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과정을 모두 평가라고 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이 유치원에서 유아점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평가를 되게 간략화시켰고 각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를 강조하게 됐다는 거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간략화시켜준 것처럼 평가도 간략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5주기 평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5주기 평가가 각 지역의 자율성도 줬고 그다음에 문항의 자율성도 줬잖아요. 그래서 각 유치원이 자기 유치원을 진단해보고 돌아보면서 개선해 나갈 사항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커다랗게 열려진 방법으로 평가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주기 평가가 기존에는 기출문제에서 보시면 굉장히 기출되는 빈도가 높았었는데 5주기 평가로 변동이 되면서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의 중점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사항, 누리과정의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를 계획한다라고 아주 포괄적인 목표를 알려주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질관리라는 말을 합니다. 질관리. 평가가 나오면 항상 따라왔던 말이 예전 전통적으로 질관리라는 말이에요. 평가의 질, 운영의 질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업을 했던 교육과정이 또는 1년, 1개월, 뭐는 한 주, 한 주제, 모든 나의 하루의 수업 자체들이 질이 어떤 질이었는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나를 관리하고 우리 유치원의 운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평가라는 도구, 관리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목적,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자체적으로 누구에게 평가, 지적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누리과정의 운영의 질을 우리가 얼마나 그 국가의 수준의 누리과정을 주어지는 것을 공통성과 다양성을 잘 운영에 녹여내고 있는지를 질을 진단하셔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가를 그럼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유치원과 우리 지역의 특성을 다 고려해서 반영하셔가지고 자율적으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시는데요. 평가의 내용, 평가의 주기나 시기, 평가 방법은 그 유치원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정하시되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원장님, 원감님, 교사들이 모두 모여서 평가가 우리 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과연 그럼 뭘 평가할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유아는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 유아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즉 강점은 뭐고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뭐고 보완의 점은 뭔지 이런 특성을 또 애의 기질은 어떤지, 애가 잘하는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특성이라면 변화 정도는 우리 유치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랬는데 한 학기, 2학기 졸업할 때는 이렇게 변했다. 즉 교육의 효과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변화의 진보를 보여줬다라는 그 변화의 정도를 두 가지를 아이들한테 평가하게 되고 운영평가에서는 1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리과정 전체, 우리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아평가의 목적, 궁극적으로 유아의 행복과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했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하죠. 즉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것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보는 게 평가이기 때문에 짝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배움과 성장평가. 아이들이 놀이를 정말 했는데 그 놀이가 막연하게 시간을 버린 게 아니라 정말 그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는 면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다음에 특성의 변화 이해. 아이들의 그럼 특성과 변화 이해는 어떤 걸 하는 거냐. 아이들이 가장 즐기고 잘하는 거, 이게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놀이를 주로 했는지, 놀이의 특성.
얘가 어디에 흥미와 관심을 보였는지, 그리고 친구 관계는 어쨌는지, 놀이를 이어가기 위해 어떤 자료를 활용했는지 이런 점을 주목해서 유아의 특성을 파악하래요. 그쵸? 그래서 막연하게 광범위하게 다 유아를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정도 예를 들면 이런 점에 주목해서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라고, 그래서 그런 점을 두루 관찰해서 그런 점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결론적으로 도출해내라는 말씀인 거죠. 누리과정의 운영평가는 목적이 뭐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진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내용은 놀이 시간이 일단 충분했는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2번째,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와 배움이 있었는지. 3번째, 놀이를 선생님이 적절히 지원해 줬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부모님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느 교육청, 협력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평가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3번째,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래요. 항상 우리가 유아평가라는 과목에서도 관찰법 배울 때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 목표에 맞는, 목적에 맞는 관찰법의 방법을 가져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똑같죠? 평가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래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유아평가 방법은 예를 들면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 아까 말한 대로 위에서 보면 가장 잘하고 즐기고 놀이의 특성, 흥미와 관심 이런 거 보려면 유아들이 실제 놀이하는 모습을 기록하래요. 그것이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관찰법, 면접법, 검사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놀이하는 모습을 실제로 기록하면 그 놀이 결과물, 작품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놀이 안에서 아까 고유한 특성, 변화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방법도 이제 관찰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 기록과 작품 수집, 결과물 다 수집할 수 있대요. 근데 이걸 좀 관찰법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다양한 관찰 방법과 포트폴리오를 활용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양한 형식의 자유를 줬을 뿐이지 기존에 사용됐던 유아평가의 방법이 그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유아의 놀이를 관찰할 때는 유아가 하는 말, 몸짓, 표정, 다음에 드러나는 놀이의 의미와 특성, 특히 놀이에 주목해서 유아가 말하는 것, 유아 중심적으로 그걸 기록하고 메모, 사진. 근데 기록할 때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사진을 찍는다든지 간단하게 기록을 하라고 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기록한 거 가지고 더 자세하게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2번째, 운영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운영평가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데 유의점이 있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개정 누리과정과 유아평가를 따로 별개로 보지 말고 앞에서 유아의 놀이 관찰 기록한 것을 토대로 이 누리과정 운영도 연계를 해서 같이 평가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왜냐, 행정적으로 서류 만드느라고 너무나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그럴 시간에 유아의 놀이 지원과 수업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관찰 기록, 운영평가 기록 막 2중, 3중으로 서류 만드느라고 시간 버리지 말고 유아를 정기적으로 관찰했던 또는 관찰했던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거기서 개선할 점들을 가지고 나와서 누리과정 운영평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개별 유아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기보다는 이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2015 때, 전에 때는 정기적으로 관찰해라, 종합적으로 관찰해라, 주기적으로 관찰해라 이런 부사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기적 관찰보다는 놀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놀이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놀이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배움이 나타나는 또래 간의 놀이나 활동, 그리고 일상에서 놀이하며 배우는 자연스러운 상황, 이런 상황을 아이들한테 관찰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 시간적인 면에서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 1학기에 한 번 이렇게 했던 평가가 아니라 놀이 안에서 특정이 정말 뭐가 특정한 장면, 놀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순간, 이런 순간을 평가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것도 얘기를 해줬다. 다음에 5개 영역의 50개의 내용을 성취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셔서 그런 성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체크하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59개 내용이 아이들의 경험으로 어떻게 발현됐는지를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했다 안 했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했는데 그 한 거의 질적인 면, 어떻게 아이가 지도했고 놀이에서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더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4번째, 평가의 결과는 어디에 활용할 거냐.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를 활용한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었죠. 네, 근데 이것도 기존의 누리과정에서 계속 맥락으로 봤을 때는
계속 연결됐던 부분이에요.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결과라고 해서 아이들의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다양한 면을 보는데 놀이, 일상생활 활동 모두 선생님이 활동했을 때의 모습과 그 아이가 스스로 주도했을 때의 모습과 일상생활에 있었던 모습 모두를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하라는 얘기고요. 활용할 때는 아이들한테 물론 가장 이 평가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유아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평가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결과를 보고 그 아이에게 더 필요한 거를 지원할 거니까 평가가 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평가의 결과를 보아하니 이 아이한테 뭘 더 줘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지원해야 되겠구나를 도출되기 때문에 그거를 도출해주면 결국 혜택을 받는 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는 아이를 위해서 한다는 게 맞죠. 1차적으로는 유아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부모랑 상담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 아이의 놀이 특성이 무엇인지, 이 아이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학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상담 자료로서도 가장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유아의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생활지도라고 하면은 뭐 기본 생활습관 지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데 문제점도 지도할 수 있고, 그쵸? 또 뭐 갈등 해결 문제, 뭐 이런 다양한 유아 사이에서 겪는 문제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때 평가가 어떤 것을 평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유아의 어떤 면을 봤느냐에 따라서 유아가 부족한 면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운영평가의 활용입니다. 운영평가는 기존에는 3주기, 4주기, 5주기 이렇게 주기평가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평가 등급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 유치원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는 5주기 평가가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이 운영평가의 활용도 자기가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이나 또 위 행정기관에서 주어지는 어떤 평가의 개선 요구보다는 스스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 놀이를 잘 하기 위해서, 놀이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제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특징만 살펴보도록 하죠. 5개 영역에 대한 간략화, 다음에 총론과 영역별 내용의 관계, 유아의 실제 경험 강조, 영역별 목표와 내용 범주의 연계성, 그다음에 내용 이해와 유아 경험의 실제 연계, 5개 영역의 통합적 이해, 그다음에 59개의 내용 설명과 평가를 연결할 때 유의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책에 보시면 사실 이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에는 평가로 바로 끝나가지고 저희가 책에 이 부분이 없는데 제가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제가 추가로 이 누리과정으로 배포된 교육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서 이렇게 좀 더 추려가지고 도움이 되시라고 넣어드렸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영역 내용의 간략화는 말 그대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비롯해서 5개 영역을 2015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유진했지만 그 범주와 내용을 굉장히 줄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대강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초, 중, 고가 교육과정을 대강화시켰어요. 이제 간략화시키면서 아이들한테 학습권, 너무나 과도한 공부가 되지 않도록 교육의 내용들을 좀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유아교육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간략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영역마다 3개의 내용 범주를 두고 총 15개의 내용 범주를 구성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전체 59개로 간략화되었다. 자, 두 번째 총론과 영역별 내용과의 관계를 보면 고시문 총론에서 5개 영역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줬고 각 영역별 내용을 총론의 해설과 연결시켜가지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구성의 중점이라든지 편성과 운영에 나왔던 5가지를 구성의 중점의 라항, 편성과 운영의 라항, 교수학습의 가항 이렇게 나와 있는 이 5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 줬어요. 그 해설서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42페이지의 내용은 없지만 이 누리과정을 해설하는 그런 모임들에서 주었던 자료에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5개 다시 여기 넣어드렸습니다. 자, 유아 실제 경험 강조. 자, 59개의 내용을 3세, 4세, 5세, 2015와 달리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봤다는 거. 근데 이것이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늘 자신의 방식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게 놀이한다는 유아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59개로 딱 간략해주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도 유아가
존중되면 뭐냐, 유아가 하고 싶은 것, 유아가 놀이하는 과정직에 나오는 그런 경험들은 실제로 59개에 들어있지 않아도 교육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다뤄줄 수 있는 여지를 이만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영역별 목표와 내용 범주의 연계입니다. 내용 범주와 목표가 딱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제시되어서 선생님이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를 목표와 경험을 딱 연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이해와 유아 경험의 실제를 또 연결한 거 뭐냐? 선생님들이 대부분 내용을 주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옆에 칸에다가 유아 경험의 실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줬죠. 뭐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뭐뭐를 체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유아 경험의 실제라고 해서 예를 좀 넣어줬으니까 이해를 돕도록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5개 영역의 통합적 이해. 앞에서 이제 통합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놀이에서는 아이들이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을 저희가 교육적 비전으로 주면서 그 인간상을 향해 성장해 간다는 점을 봤을 때 교사가 그 5개 영역이 별개로 인간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5개 영역이 통합적으로 놀이 가운데 또 5가지 인간상이 또 같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9개 내용 설명과 평가를 연계할 때 유의점 보겠습니다. 59개 내용의 해설서에 제시한 유아 경험의 실제나 통합적 이해가 놀이를 분석해서 사례하거나 놀이 분석 사례 또는 평가 예시 이렇게 딱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예시들이 어느 정도의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가 하는 평가를 틀을 만들어도 되고 다음에 아이들이 59개 영역의 내용들을 발달 또는 성취해야 될 기준으로 인식해서 요 내용 안에서만 평가를 하려고 그 안에 딱 틀로 바꿔서 만들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유아 수준에서 유아가 발현하는 그 놀이 안에서 평가하는 것들을 따로 선생님들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율성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는 59의 내용 설명 그것만 하라거나 거기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율성을 가지고 연계시키면 확장돼서 할 수 있다라고 또 그 평가도 이만큼의 여지를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든지 이만큼의 자유와 이만큼의 여지를 주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놀이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유아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예전에 빡빡하게 짜서 주도했던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만큼 여유를 만들어 놨다가 그때그때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집어넣으셔서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자율성과 여지를 남겨드렸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다 살펴보았는데요. 3부의 내용은 저희가 2015와 2029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강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2부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부와 2부 충분히 살펴보시고요. 3부의 내용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른 강의로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